고개를 빳빳이 들지 말라.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한 거를 알면은 좀 섬뜩합니다. 네, 저 얘기는 아시는 분들은 지금 아주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재명 지금 의원이죠. 이제 공식적인 그 멸칭은 계양갑의 의원입니다. 인천 계양의 의원인데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약 3년 정도 수행 비서를 했던 백모 씨가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냥 백모 씨로 하겠습니다. 백모 씨가, 현역 국회의원, 그것도 삼선 의원인 이원욱 의원, 그 다음에 같은 성남 중원구가 지역구인 윤영찬 의원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당신 고개 빳빳이 들지 마. 그리고 밤길 조심해. 정말 아주 어마무시한 협박 아니겠습니까? 네. 크게 봐서는 같은 민주당 사람들인데도, 이 삼선 의원 이원욱, 그 다음에 성남 중원이 지역구인 윤영찬 의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 너 한 대 좀 맞아야 되겠어. 라고, 한 대 맞자. 너 좀 내가 때릴게.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 좀, 네. 이원욱,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원욱이 이제 이재명하고 친구, 사이로 친하게 지내는 의원인데, 상처뿐인 영광, 바로 이재명 너만 살고 지금 민주당은 죽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겠죠. 그러니까 백종선, 여기 이름이 나오네요. 제가 또 백모 씨라고 얘기를 해도 백종선이라고 하는 수행비서가 안 되겠다. 곧 한 대 맞자. 조심히 다녀. 곧 한 대 맞자. 때리겠다는 얘기죠. 조심히, 밤길 조심히 다녀. 네, 이건 아주 대놓고, 이게 이제 페이스북 아닙니까? 페이스북은 뭐 다 공개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저렇게 이재명의 수행비서가 삼선 의원에게 저렇게 딱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겁니다. 무슨 조폭들 영화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좀 으시시하죠. 네, 바로 지금 저게 뭐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그 이벤트성으로 제가 소개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 민주당에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른바 뭐 팬덤 정치 또 뭐 이런 그 훌리건이라고 그러죠. 훌리건 요새 영국에서의 아주 이 폭력을 겸비한 난폭한 관중을 훌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폭력도 서슴지 않는 난폭한 관중, 대개 이제 축구장 관중을 훌리건이라고 자기가 응원하는 편이 지면은 난동을 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집기를 부수고 하는 게 이제 훌리건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팬덤 정치, 또 훌리건 정치라는 말이 요새 나올 정도로 점점 이렇게 거칠어지고 있는 현상. 네,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뭐 한 두세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완전히 거의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죠. 넌 나한테 좀 맞아야 되겠다. 왜? 어디다 대고 감히 이재명, 우리 이재명님을 그렇게, 이렇게, 평가를 절하해? 그렇게 이재명한테 왜 나쁜 소리를 해? 너 나한테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수행비서가, 그것도, 글쎄 무슨 뭐 국회의원이 수행비서보다가 더 존귀한 그런 그 지쳐 높은 사람 뭐 이러고 제가 생각하지는 전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어려워해야 될 현직 의원, 그리고 이원욱 씨는 삼선 의원입니다. 삼선 의원. 근데 전 수행비서라는 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과연 뭐가일까요? 네, 이재명 세력들이 그만큼 위세가 아주 상당히 섰다는, 성남시장을 거치고 경기도지사까지 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군단, 이 수행비서도 그 군단의 일원인 것이죠. 아주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듯이 대단했었다라는 것을 방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 군단이, 우리 영역은 여기 있으니까 더 넘어오지 마, 침범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그 울타리를 치면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까불지 마, 너 저 이재명 건드리면 죽어. 왜? 이재명은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뭘로? 이권으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뭐 월급 주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거지만, 특히 저쪽 세력들은 이권 카르텔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고인이 됐던, 서울시를 12년 동안 관리를 했던 뭐 박원순은 또 어떻습니까? 네, 무슨
이름은 뭐 다양하죠. 이른바 그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아주 세부적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어마어마한 시예산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각 동은 동대로, 면은 면대로, 뭐 여러 가지 그 조직이 있죠. 네, 무슨 간담회, 또 민주 네트워크,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뭐 하도 많아가지고 다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돈을 뿌리면서까지 관리를 했던 조직들, 이게 그들 표현되면은 이제 민주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그들이 이권이 다 걸려 있는 것이죠. 뭐 돈이 많으면 많은 이권, 뭐 적으면 적은 이권, 동네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 돈의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 카르텔이 점점 약해지거나 아니면 깨질 우려가 있다는 절박함의 표현인 것이기도 하지요. 예,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과 반대편에 섰던 이낙연, 또 뭡니까, 정세균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을 바로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너 고개 빳빳하게 들지 마. 그리고 밤길 조심해. 왜? 이거 협박 아닙니까? 밤길에 이 흉기로 위협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소포를 딱 뜯어보니 그 안에 또 칼이 있는 경우도 우리가 몇 년 전에 목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영화 속에서 나올 어마무시한 그 장면을 이 여의도 현재 21세기의 대낮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아주 어마한 협박이면은 분명한 것이죠. 고개 빳빳이 들지 마. 밤길 조심해. 너 나한테 한 대 맞자라고 하는 것이 다 이재명의 수행비서라는 사람이 그만큼 위세가 대단했다. 그리고 이 자기들 진영 이런 것들이 공고히 그런 이권으로 뭉쳐졌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논란이 당연히 일지 않았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죠?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지금 저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성남시장 때, 예, 그거 좀 키워주십시오. 성남시장 때 4년을 수행했던 당시 시의원과 이재선은 누굽니까? 이재명의 친형이죠. 네, 친형이 이재명과 엄청난 갈등 관계에 있자 바로 그것을 두둔했던 시의원과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의 협박으로 했던 걸로 이미 저 사람은 상당히 그때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는 안 될, 입이 거친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돼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걸 이유로, 예, 욕설, 협박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받았고요. 2016년에는 성남시 마을버스 회사에서 인허가 관련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니까 아주, 좀 그쪽 방면으로는 이력이 꽤 있습니다. 네. 또, 이재명이 친형 이재선 씨와 상당한 갈등을 겪을 당시 이재선 씨와 그 가족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네. 그러니까 아주 그쪽 정치판에서는 이재명 수행비서가 어마어마해 라는 걸로 꽤 알려진 인물인데, 바로 이번에 이렇게 고개 빳빳이 들지 말고 너 나한테 한 대 맞고 하고 이원욱, 윤영찬 이런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아주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여의도 정치판에서도 이게 화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것이 갖는 함의,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여기에 등장하는 윤영찬 의원은 저하고 같이 동아일보에서 같이 기자 생활을 했던 동료 기자였는데요. 네. 동아일보를 그만두고 네이버로 전직을 해서 네이버에 임원까지 했죠. 임원까지 하다가 바로 네이버가 위치해 있는 성남시 중원구에 출마를 해서 이제 의원이,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와대에서도 홍보수석으로 일을 텐데, 예, 이 윤영찬 의원, 예, 이 친구 얘기도 그거 한번 당해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이 폭발성이 있는지, 위협을 느끼는지는 안 당해보면 모른다. 예. 문자 폭탄 10,000통, 20,000통 오고 거기에 살벌한 그런 육두 문자를 포함한 협박성 문자를 한번 받아보면은 실제로 움츠려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인 이상, 이게 바로 그런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이런 강성,
친문이라든가 친명 사람들은 이것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이죠. 그래, 너 한번 죽어봐라. 어디다 대고 뭐 이재명을 갖고, 이재명이 네 친구냐? 그래도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인데 라고 이재명을 이렇게 떠받치는 그런 세력들은 아직도 여기저기서 튼튼히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라고 뭐 본 것이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공고한 콘크리트가 서서히 이제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그 이권 카르텔 이런 것들이 서서히 만천하에 서서히 공개가 되면 될수록 이재명과 그 민주당의 그 지지도 이런 것들은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버려야 살 수 있다. 변화와 혁신 이런 것들이 말로만 해서는 될 게 아니다. 무슨 뭐 우상호를 비대위원장에 앉히고 그래서 될 게 아니다. 이재명을 버려야 민주당이 산다. 예. 버리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함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게 지금 그렇지만 이미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을 비롯한 이재명 세력들이 당 안팎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이 송영길, 네, 인천 계양을 이재명에게 헌납한 송영길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 이 속사정도 글쎄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들 그렇게만 계속해라. 그러면 2년 남은 총선에서도 뭐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당이 이렇게 큰 곤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뭐 가장 그 동토오는 새벽이 가장 그 어둡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고비를 넘어야 이제 사실 변화가 오고 혁신이 와야 될 텐데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지금 내용을 겪고 도저히 이대로는 민심을 다시 얻지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가장 깊숙한 질고까지 떨어져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버릴 건 버리자라고 하면서 아마 이재명 용태론이 내부에서도 나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관계는 아니죠. 오히려 8월 전당대회 때 이재명이 당대표로 지금 뽑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느 누가 나와도 지금 이재명이 구축한 당내 그 진영을 이렇게 넘어설 그 가능성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2달 후에 전당대회 때 이재명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또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은 상황이시죠. 예, 그러면 개혁 이런 게 될까요? 민주당이?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올 하반기에도 시끄러운 거는 뭐 변함없이 시끄러울 것이다. 뭐 언제는 안 그랬냐마는 아무튼 민주당발 각종 이슈가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네, 여기에 이재명과 맞서서 이번 전당대회 때 민주당을 한번 혁신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른바 70년대 주역론이 일각에서 솔솔 나오고는 있습니다. 70년대 이제는 좀 세대를 껑충 떼어서 이재명은 64년생이죠. 64년이니까 이제 60년대생 말고 70년대생으로 한번 당의 얼굴을 바꿔보자. 당을 껌뻑 대변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70년대 주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면면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론. 그리고 이들도 요새 자주 회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당이 좀 이렇게 가면은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구축해놓은 진지가 워낙 당 안팎에서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를 해서 이 중에서 한 사람이 이재명의 대항마로 나서야 당이 어떻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586 대신해서 당 혁신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바로 지금 5명이 나오죠. 예, 한 명씩 볼까요? 네, 지금 강병원 서울 은평에서 재선을 했던 강병원 씨고요. 전라북도 고창 청와대 행정관 저 은평 로 나가면은 저 선거사무소에 항상 큰 프랭카드가 거쳐 있던데, 이 71년생 강훈식 충남 아산 재선이죠. 수석 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장. 강훈식은 여러분들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국감 할 때 게임을 자기 핸드폰으로 꺼내가지고 게임하는 모습이 사진기자에 포착돼가지고 아주 난처한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죠. 국감을 한참
대정부 질의를 하는데 자기는 핸드폰을 꺼내놓고 거기서 게임에 열중하다가 2번이나 그랬습니다. 2번이나. 그래서 저는 강훈식을 보면 항상 그 국감 게임보이 이게 생각이 나는데 글쎄요. 뭐 철이 없다고 해야 될지 아무튼 게임광이라 그럴지 저는 하여튼 그 이미지로만 떠오릅니다만은 박용진 강북을의 재선입니다. 예, 71년생이고 전라북도 장수 대변인을 했었죠. 원래 이 친구는 그 민노당, 네, 지금 이 민주당보다도 더 왼쪽에 가 있는 민노당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요. 민노당에서 노선의 갈등을 겪고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온 케이스죠. 네, 네 번째는 박주민 은평갑의 재선인데요. 네, 바로 세월호 변호사죠. 세월호 변호사. 네, 서울 출생이고 민변 사무차장을 했던 그야말로 민변하면 뭡니까? 지금 친민주당의 아주 우호 세력인데 그에서 사무차장을 했었고요. 예, 바로 세월호 때문에 일약 정치권에서 쉽게 공천을 받아서 은평에서 재선을 한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김혜영은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만은 예,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역임을 했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아마 공천 과정에서 떨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대로는 민주당이 안 된다라고 당내에서 야당 역할을 자임을 하는 그 사람이었죠. 그래서 김혜영이 알만한 사람들은 김혜영의 행보를 주목을 하는데 이렇게 5명의 70년대생들이 이제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이 이재명의 대항마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당을 좀 보다 젊고 혁신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재명 하면 그 나물에 또 그 밥 아니냐. 예, 사무총장 또 정책위장 다 이재명 측근들을 또 시킬 테고 그러면은 중도표를 얻는데 오히려 중도 민심이 도망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5명이 이제 이른바 합종연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글쎄요. 당대표 이제 2-3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재명이 아무튼 대선 후보로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당내에 자기 세력들을 얼마나 공고히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짐작을 하실 테고 그 공고해진 그 담벼락을 저 70년대 젊은 친구들이 그걸 올라타서 변화의 바람을 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글쎄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예,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김 박사 앞으로 건강한 비평과 논평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에어본님이시군요. 그렇군요. 네. 우리 지역은 낮이고 밤이고 시끄럽소 진로 소주공장? 네, 김재선님. 예. 그렇군요. 제가 74인데 저쪽은 안 갑니다. 74년생인데 저쪽은 안 갑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바로, 첫 번째 이슈.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 백종선이라고 하는, 네, 그 이재명의 수행비서의 저 당당함. 글쎄 저걸 당당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정말 앞에 무모한 당당함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기세를 보일 2-3년 전에 이재명 그 세력들의 그런 그 공고함 그리고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저렇게 거칠음 이런 것이 다 한데 묶어서 표출된 그런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